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면은 이제 반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패기망측한 경험들을 겪었던 게 반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할 때 반품으로만 해도 거의 손해를 200만 원 가까이 봤었어요. 점점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웬만한 반품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줄줄이 깨고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SMB 배드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득이 될 거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의 대부분이 바로 저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굳이 하냐면 보통 설명을 드릴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명확히 나눠드리지 않으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하고 불안해합니다. 3단 노법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 그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폐업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한 만큼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될지 흐름도가 다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반품 처리 방법에 대해서 A to G를 유료 강의급으로 제가 준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CS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타업업 반품하는 것만큼은 웬만한 케이스는 다 대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품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반품을 제가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이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게요. 물건의 위치가 만약에 중국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반품 케이스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반품 케이스가 뭐냐면 단순 변심인 경우 파손으로 인한 반품 그리고 파손으로 인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순 변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출국이 취소하는 경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수출국이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결국 그 물건을 되돌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판매자한테. 근데 중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반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변신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송비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송비는 배드지에 물면 되고요. 물건을 그냥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살짝 기분이 나쁠 뿐이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과 교환이 있잖아요. 이따가 이 두 케이스가 보통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일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거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환이든 반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품해주세요. 프로세스를 일치화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이 이 중국 판매자 때문에 불량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불량이니까 너가 이거 물어줘야 된다라고 중국 판매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 너네가 한국으로 그 배송할 때 박살 낸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맞는 소리긴 해. 솔직히 맞는 소리긴 해요. 보통 세관 현장이나 그런 데서 찌부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책임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택배사에서 물건이 찌그러지나 변상을 받기가 되게 힘든 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상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스펙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기능이라든가 스펙이 다른 경우에는 이 변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성능, 배터리 성능, 그래요. 배터리 성능 아니면 기능 성능 이 두 가지 이런 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뭐 기스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10시간 간다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1시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금액을 우리가 반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비벼볼만 하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비벼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거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왕왕에 그 채팅 내역을 남겨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뭔 소리냐? 알리왕왕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작동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10시간짜리인데 배터리가 1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게 불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주문하기 전에 알리왕왕 채팅창에다가 그거를 판매자한테 물어보시죠. 이거 스펙상 10시간이라 써있는데 1시간밖에 안 가면 불량이 맞나요? 라고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채팅 내역을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판매자가 당연하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쵸? 수긍하는 그 내용만 있어도 우리가 반환받기가 쉬워요. 일부분이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리왕왕에다 그 채팅링을 남겨두시는 거 꼭 그 작업 추천드리고, 그리고 배송대행지에서 작동검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대부분이 작동검수가 있어요. 이 작동검수가 뭐냐면 작동을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배대지에서. 근데 이제 오실로스코프나 그런 측정장비 같이 좀 어려운 것들은 사용 못하고 온오프라든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검수까지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반품의 형태가 다른데 중국에 있는 경우가 있고 한국에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 케이스로 발생하는데, 한국에 있는 수치 고객이 중간에 취소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송비를 물어서 돌려보내면 되는 일이고 살짝 기분이 나쁠 뿐이다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는 다 파손에 의한 반품이 발생을 하는데, 그 파손에 의한 반품은 교환이든 반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품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건이 만약에 한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실상 못 돌려받아요. 웬만한 케이스 아니면 잘 못 돌려받고, 어떤 경우에 변상을 받느냐 라고 하면 스펙이 다른 경우, 그리고 그 배터리 성능이나 뭐 기능 성능, 불량인 경우, 그런 경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내용을 알리왕왕 채팅창에 미리 남겨놔야 돼요. 물건이 불량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면 물건이 불량이 발생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발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채팅창에 남겨서 나중에 분쟁이 붙더라도 그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몇 개는 마련해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반품의 종류가 크게 이렇게 나뉘고요. 그러면 이제 반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품 신청 방법 두 개가 있어요. 반품이 있고 이제 교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용을 작성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PPT를 좀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 PPT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인드맵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타오바오에 들어오면은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반품을 원할 때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보통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여기 4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처음에 오시면. 그러면 수리, 교환, 반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두 개 없는 셈 치고 이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왼쪽은 환불인데 물건을 안 보내고 돈만 보내주는 거, 그럴 때 사용하고요. 오른쪽은 물건을 반송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귀찮을 때, 그럴 때 왼쪽 메뉴를 사용하고요. 물건을 돌려보내야 할 때는 이 오른쪽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수리랑 교환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보통은 오른쪽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건데, 요 두 번째 거 있죠? 이거 누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처음에 이게 이미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뭔가 건드리실 필요 없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요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네 개 있죠? 요 네 개. 요 네 개가 그대로 옮겨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환불, 반품, 수리, 교환. 이거는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면은 환불 사유입니다. 그 밑에 쪽이 환불 사유인데, 요게 번역하면,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굳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안 찾으셔도 괜찮은 게, 어차피 아래쪽에다가 내용이랑 사진이랑 다 첨부를 하기 때문에 이 판매자도 뭐 때문에 반품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품하는 사유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거, 직관적으로 왠지 그런 거 같다 선택해 주셔도 좀 무방하고요. 혹시라도 잘못 선택해서 어떠냐라고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거 선택해서 하고요. 보통은 대부분 다 첫 번째 거예요. 대부분은 다 요 아래쪽에 품질 문제,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사유랑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참고로 사유 설명 적을 때 팝업으로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챗GPT 통해서 사유 설명을 적으시는 거 저 추천드릴게요. 그쪽이 조금 더 번역을 매끄럽게 해줘요. 여기 아래쪽에 주황색 버튼이 있어요. 주황색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이제 반품 신청이 되고요. 반품이 다 되게 되면은 보통 아까 그 첫 번째로 보여줬던 그 부분 있죠? 그런 느낌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통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4개의 버튼이거든요. 제가 번역해 놓은 거. 첫 번째로 수정, 그다음에 취소,
센터 개입,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수정 신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단 반품한 거 수정하는 거, 취소는 말 그대로 반품 취소하는 거가 있고요. 서비스 센터 개입은 타오바오 고객센터가 이 반품에 이제 중재를 하라는 거죠.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내가 적은, 아까 그 신청할 때 적은 설명들 있죠. 그 설명들을 적는 라인이고, 판매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이쪽에 보통 달리게 돼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여기 시간초가 있거든요. 이 시간초는 뭐냐면 이 시간 내로 판매자가 답변을 해줄 거예요. 답변이 안 되면은 반품 신청한 게 풀리는데, 반품 신청이 풀렸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면 되고요. 보통 이 시간 내로 판매자가 승인을 해주거나 취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카운트다운이죠. 만약에 그 판매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으로 이제 바뀌실 거예요. 여기에 이런 버튼이 나오실 건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왼쪽은 픽업 반품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택배 반품이에요. 다시 왼쪽은 픽업이고요, 오른쪽은 택배 반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타오바오는 반품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픽업 반품, 두 번째가 택배 반품인데, 두 개를 처리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얀 색깔 누르면 나오는 택배 반품 있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택배 반품 쪽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주소지가 나와요. 이 친구가 어디 사는지 그 주소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친구한테 알리왕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너 물건 받는 주소지가 정확히 어디야? 라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적어놓은 이 주소 있죠? 이 주소가 물건을 수취하는 주소랑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는 물건을 보내는데 되돌아오거나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서 반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정확히 어디로 보내는 거냐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던 아니면 따로 이제 연락을 주던 그런 식으로 자기 주소를 알려줄 거예요. 그 주소를 배송대행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배송대행지에서 그 물건을 그 주소로 보내겠죠. 그 다음에 배송대행지는 우리한테 반송장 번호를 알려주죠. 그 반송장 번호를 요 하얀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송장 번호 입력하고 물류회사 선택하고 전화번호는 뭐 자동이고요. 나머지는 뭐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반송장 번호, 그 다음에 택배사 여기 두 개만 입력하면은 모든 절차가 다 완료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절차가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위쪽에 보면은 요 타이머가 있죠. 5일하고도 9시간 뭐 20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반품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반드시 그 사람한테 주소를 따로 물어보러 했던 이유가, 반품 주소가 잘못돼서 주소지가 엉뚱한 곳으로 택배가 가게 되면 7일 이내로 이 물건이 도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일 이내로 물건을 도착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주소를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일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되긴 합니다. 반품이 되긴 한데 좀 불편하죠. 그 품삯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좀 불편한 부분이어서 저는 꼭 한번 물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빨간색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면, 이 빨간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게 뭐냐면 픽업 반품은 말 그대로 배대지에 와서 이 물건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홈택배죠. 이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거든요. 이게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밑에가 네 자리가 이제 픽업 코드, 위에가 이제 픽업 일시인데, 이거를 배송대행지에다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전달하면은 배대지가 알겠다고 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네,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픽업 반품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가 되거든요. 궁금하신 게, 아니 그렇게 쉬운 거면 누구나 다 픽업 반품하지 뭐하러 굳이 택배 반품하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픽업 반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지정된 시간 있죠. 이 지정된 시간이 오면은 무료 반품일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운임보험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을 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알람이 한번 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알람 통해서 결제를 해야만 이 픽업 반품이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선불이 아니면 이 물건을 들고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알람이 오는 거를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이게 배대지가 지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력적으로 좀 단점인 부분이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아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택배 반품으로 보통 이루어진다는 게 단점이란 단점이에요. 그래서 반품 신청 방법을 아까 제가 타오바오 그 신청 방법 보여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반품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판매자 승인까지는 제가 건너뛸게요. 판매자 승인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픽업 반품. 두 번째, 택배 반품. 자, 픽업 반품은 왼쪽 빨간색 버튼이라고 했죠? 빨간 버튼. 택배 반품은 오른쪽 하얀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방법이 다른데, 픽업 반품은 코드 플러스 그 다음에 픽업 시간, 배대지 전달 하면은 이제 배대지에서 이제 반품비 결제하면 끝.
픽업 시간대 반품비 결제하면 끝이고, 근데 지원 안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하얀색 버튼은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친구한테, 판매자한테 주소지를 반드시 다시 물어볼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주소지를 배대지에 전달. 배대지는 택배 보냄. 그러면 이제 배대지가 그 운송장과 운송사를 전달해주는 7일 이내 입력. 끝. 이 절차를 거쳐요. 반품 신청 방법은 이제 판매자가 승인이 나가려면 픽업 반품이 있고 택배 반품이 있는데, 왼쪽 빨간 버튼 누르면 픽업, 오른쪽 누르면은 하얀색 버튼은 이제 택배사 그 반품으로 이어지고, 픽업 반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랑 픽업을 이제 배대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픽업 시간대 반품비 결제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지원 안 하는 곳이 만약에 그 중간에 배송비가 결제가 안 되면 픽업 반품은 무효가 된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반대로 이제 택배 반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택배를 보내서 반품하는 방식인 거고, 이거는 반드시 판매자한테 정확한 주소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 주소지를 배대지에 전달해요. 그러면 배대지는 그걸 택배를 보내고 운송사랑 반송장 번호를 고객한테 전달해줍니다. 그 고객이 7일 이내로 타오바오에 입력을 하면은 모든 절차가 다 완료돼요. 그러면 이제 교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교환은 그냥 교환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교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물건을 못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에 있는 수치 고객이 느리게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이 한국에 있는 수치 고객은 그 물건이 한번 이렇게 뒤바뀔 거 아닙니까? 교환이니까 왔다가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한 7일 정도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수치 고객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환권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먼저 도착한 거는 그냥 반품을 해버리고요. 새로 하나를 주문. 먼저 도착한 거 반품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바로 주문해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도착하는 그 시간을. 왜냐면 교환을 할 때 물건을 그 사람한테 돌려보내고, 그 사람이 물건을 확인하고 새로운 걸 이제 보내주는 게 교환 절차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물건은 반품해버리고 새로 주문을 해서 바로 하나 받는 거죠, 물건을. 자, 이 플로우가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가보세요. 결론적으로 도착하는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를 더 주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교환하지 마시고 무조건 반품 치고 새로 하나를 주문해서 다시 받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알리엉어에 채팅 내역으로 분명히 남겨야 함. A가 교환 절차, 반품 절차 들어갔고 파손으로 인해 B를 새로 주문함. 자, 이런 식으로 로그를 남겨야 돼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새로 주문한다 했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딱 이 정도만 알면은 교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은 거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큰 맥락에서는 이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한번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반품 같은 경우는 물건의 위치에 따라서 일단 다릅니다. 물건이 중국에 있는 경우에는, 물건이 중국에 있으면 이게 단순 변심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객이 수취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게. 그러면 중국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순 변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송비를 부과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송비를 내고 그 물건을 돌려보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파손으로 인한 반품, 파손으로 인한 교환, 이런 경우에는 교환이든 반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품으로 처리하라, 이 방법인 거고,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반품에 대한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물건을 되돌려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낫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변상을 받을 수 있냐면, 스펙이 다른 경우에 보통 받을 수 있어요. 그 스펙이 뭐냐고 하면, 배터리 성능, 그리고 기능적 견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가의 제품들은 반드시 알리엉왕에다가 채팅 내역을 남겨주세요. 이거 기본 모드에서는 배터리 10시간 작동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채팅 내역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분쟁이 붙었을 때 판매자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우리가 근거 자료를 내세울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살살 피합니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을 하기 전에 이 절차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인 경우는 작동 검수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세요. 몇 개 정도는 터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품 신청 방법이 있는데, 반품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픽업 반품이 있고 택배 반품이 있습니다. 픽업은 왼쪽 버튼 누르는 거고 택배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건데, 픽업 반품 먼저 설명을 드리면, 픽업 반품 같은 경우에는 코드랑 그 픽업 시간을 배대지에다 전달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픽업 시간대 타오바오 알림으로 그 알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알람에서 그 내용을 결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들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반품비가 결제가 안 되면 이 사람 그냥 집에 갑니다. 왜냐면 중국은 택배비가 선결제이기 때문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요. 경도 택배비가 후불인데 그 후불이 지불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픽업은 배대지마다 지원하지 않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 다음에 택배 반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하얀 버튼 누르면 입장이 되는데, 판매자한테 주소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반품이 7일 이내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조건 때문에 물건이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 7일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매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 주소로 보내는 거 맞냐고.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배대지에다가 전달해 주시면은 배대지는 그걸 택배로 보낼 거예요. 배대지는 택배를 보내고, 그래서 운송장과 운송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배대지에서 그거를 이제 줄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거를 7일 이내로 입력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품하셔라. 이 뒤에 내용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반품하시고 새로 하나 주문하는 게 나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착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고, 이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알림왕왕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다시 주문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남기시면 나중에 반품이 붙어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싸움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거까지가 타오바오 반품의 전체적인 계략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주의사항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1번 7일 이내 반품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일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거부를 해요. 이게 싸움이 붙게 되면 결국엔 해줘요. 20일 지나도 결국에는 반품했었거든요. 근데 이 7일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7일이라는 게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 세월 금방 가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1년도 금방 가는데 7일은 말할 것도 없죠. 배대지마다 대응이 느리다 그래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주소를 전달해주면 그분들이 택배를 보낼 거 아닙니까? 운송사랑 운송장을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 과정 자체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7일 이내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 프로세스 자체가 계속해서 서로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데이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반품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센터에 이제 문의를 합니다. 보낼 수 있냐고. 뭐 고객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이거 보낼 수 있다, 안 보낼 수 있다? 이 반송장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존의 프로세스에서는 반송장이나 반송자 번호를 우리가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 배대지에. 근데 만약에 배대지가 주말에 쉰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틀 동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일 내로 반품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7일 이내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배대지가 이틀 동안 쉬기 때문에 그 전에 반송장 번호, 월화수목금에 반송장 번호를 못 받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입력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품이 발생하면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는 이 내용 있죠? 이거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 내에서 반송자 번호랑 운송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리고 이 반송사라고 해야 되나? 반송사를 고정시키지 않다 보니 계속 찾는 것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그 중국 택배사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지 다 아세요? 이거? 저도 몰라요. 심지어 이 앞에 요거 있죠? 요 한자로 된 것들만 벌써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똑같은 것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못 찾아요. 택배사를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거 우리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놨죠. 아예 큰 거는 이거, 작은 거는 이쪽으로 보내라고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대응이 느리다기보단 기존 프로세스 자체가 그 5일 이내 입력해야 하고 좀 귀찮은 게 많아요. 귀찮은 게 많은 게 단점.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신경 쓸 거면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5일 내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했을 때는 실무적으로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물건 어떻게 처리하냐. 네, 조용히 기부하시거나 당근. 원래 이거
해외 직구로 들어온 것들 중고로 팔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고로 팔면 안 되거든요. KC인데 면제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판매만 안 됩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떠벌리지 마시고 그냥 서로 조용히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저도 더 이상 그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반품비 판매자가 잠수 탔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판매자 개입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타오바오 이제 개입 신청이 있거든요. 그 개입 신청을 누르시면은 이 상담사랑 연결돼요. 타오바오 상담사랑 연결이 되는데 상담사랑 연결되고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해주면 돼요. 그 내용이라는 건 알리홍왕에 있는 그 대화 내용 있죠. 그거를 캡처해서 넘겨드리면 돼요. 이 상담사가 자기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이렇게 계세요. 나 지금 출장 중이니까 알리홍왕으로 이제 대화 남겨라. 이렇게 하면은 진행 상황을 우리가 알리홍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팔로잉이 가능하니까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타오바오가 이제 개입하면 타오바오가 개입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약간 잠수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권력이 들어와도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 게 제가 알기론 타오바오에 입점할 때 보증금을 냅니다. 보증금을 1000위안인가를 내고 시작해요. 2000인가 1000위안인가. 이 판매자가 만약에 불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객센터에서 그 보증금 1000위안에서 얼마를 떼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실의 월세제랑 똑같아요. 월세를 못 내면 그 보증금에서 그걸 까잖아요. 월세를.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랑. 판매자가 잠수를 타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계처럼 개입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체로는 우리는 타오바오 고객이기 때문에 타오바오 고객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타오바오 반품 1688 반품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1688 반품도 이거랑 비슷해요. 절차 자체는 이거랑 비슷하니까 타오바오랑 이제 1688 구매대행 반품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만 숙지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이어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반품이 제일 중요한 게 픽업 반품이든 택배 반품이든 배대지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협조해 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 중 하나예요.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만약에 운영 안 한다 5일 이내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진 않습니다. 서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했었을 당시에는 반품에 대한 이런 플로우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딱 이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되실 거고 제가 모르는 반품 케이스가 진짜 다양합니다. 반품 케이스라는 건 정말 다양해요. 기상천외한 것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포크레인도 반품합니다, 여러분. 포크레인도 반품하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쓰고 계신 배송대행지랑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증거를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거를 언제 남기냐고 하냐면 구매를 하기 전 있죠. 구매를 하기 전에 증거를 남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구매를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좀 안타깝게도. 쉽게 얘기하면 잡은 물고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스펙이 맞는지 그리고 그 스펙이 실제로 물건과 달랐을 때 너 이거 물어내야 된다 라고 그 알리홍왕에다가 확답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발을 빼거나 오케이라고 하거나 할 거예요. 발을 뺀다면 굳이 우리가 거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오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곳은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반품이라는 거는 배대지가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건을 보내주기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시면은 아마 해외 구매 대행하는데 반품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도사가 되실 거고 반품과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은 구매 대행 이어가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